안녕하세요. 86세 호흡기내과 의사 이문성입니다. 오늘도 아침 7시에 진료실로 출근했고 점심시간엔 동네 공원을 30분 산책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저는 여전히 환자들을 진료하고 있고 건강을 지키는 법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 선생님, 아무것도 안 해도 숨이 가빠요. 조금만 움직여도 피곤하고 기운이 없어요. 기침도 아닌데 자꾸 목이 칼칼하고 답답해요.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렇게 덧붙입니다. 나이 들면 다 그렇지 않나요? 하지만 아닙니다. 호흡이 점점 답답해지고 쉽게 지치는 이유는 단순한 노화 때문이 아닙니다. 많은 경우 우리가 평생 무시해온 폐 건강의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시니어는 이 신호를 그냥 나이 탓으로 여기고 방치하고 있죠. 여러분, 저도 70대 초반까지는 매일 기침을 달고 살았습니다. 특히 겨울이면 아침마다 목이 잠기고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찼습니다. 하지만 폐에 대해 깊이 공부하고 작은 습관을 바꾸면서부터 저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지금은 일주일에 2번 배드민턴도 즐기고 계단도 숨 하나 안 차고 오릅니다. 그리고 수많은 환자분들이 저처럼 회복된 경험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지금 가슴이 답답하고 피곤하고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영상에서 알려드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세요. 여러분의 폐는 지금 조용히 도움을 요청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부터 제가 60년 의사 생활을 하며 실제 환자들과 함께 실천해 온 폐 건강을 되찾는 4가지 핵심 관리법을 단계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폐 건강이 나빠지고 있다는 신호는 생각보다 일상 속 가까이에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신호들을 그냥 지나칩니다.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어제 잠을 못 자서 피곤하겠지. 춥고 건조해서 목이 칼칼한가 보다. 이렇게 넘기고 맙니다. 하지만 의사로서 저는 단언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증상들, 폐가 보내는 경고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자주 듣는 증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숨이 짧아지는 느낌. 평소보다 더 자주 숨을 쉬게 되고 가벼운 움직임에도 숨이 찹니다. 예전엔 한 번에 올라가던 계단이 이제는 중간에 멈추게 되는 경우 숨이 헐떡이듯 가쁘게 느껴진다면 단순한 체력 저하가 아니라 폐활량이 줄어든 신호일 수 있습니다. 둘째, 잦은 마른 기침과 목의 이물감. 기침은 나지 않지만 자꾸 목이 간질거리고 마른 기침이 반복된다면 폐 점막이 약해졌거나 숨길이 마르고 자극받고 있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특히 아무 이유 없이 반복되는 기침이 한 달 이상 지속된다면 정밀한 진단이 필요한 폐질환의 초기 증상일 수도 있습니다. 셋째, 자고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은 피로감. 잠을 잤는데도 온몸이 무겁고 힘이 안 난다. 이런 경우 수면 중에도 산소 공급이 충분히 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산소가 부족하면 아무리 자도 회복이 안 됩니다. 이는 폐가 산소 교환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넷째, 쉽게 감기에 걸리고 회복이 더딘 상태. 폐 건강이 약해지면 면역력도 함께 떨어집니다. 감기, 기관지염, 폐렴 등이 자주 찾아오고 회복이 점점 더디게 됩니다. 특히 매해 겨울마다 기침, 가래, 호흡 곤란으로 고생하는 분들은 폐의 방어력이 현저히 약해졌다는 것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86세인 저도 70대 중반까지는 위 증상들을 모두 겪었습니다. 기침이 잦고 숨이 차서 진료실에서도 앉아 쉬기를 반복했죠. 하지만 폐의 회복은 나이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적절한 관리만 한다면 얼마든지 회복이 가능합니다. 중요한 건 이 경고 신호들을 가볍게 넘기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쓰는 호흡기, 그 소중한 기능이 무너지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걸 알아차리는 것부터 시작입니다. 폐 건강을 되찾는 첫 번째 관리법은 아주 단순합니다. 그러나 이 단순한 방법을 꾸준히 실천하면 여러분의 호흡, 수면, 활력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입 대신 코로 숨쉬기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고요? 우리는 생각보다 많은 시간을 입으로 호흡하며 살고 있습니다. 특히 잠자는 동안, 말하는 습관, 급한 걸음 등 다양한 상황에서 무의식적으로 입호흡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입으로 숨을 쉬면 폐는 아무런 보호 없이 외부 자극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바람, 미세먼지, 세균, 차가운 공기 모두가 필터 없이 바로 폐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결과 폐는 쉽게 마르고 자극받고 오래된 집처럼 내부부터 천천히 무너지게 됩니다. 반면 코로 숨을 쉬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코는 훌륭한 자연 공기청정기입니다. 코 속 점막과 털이 미세한 먼지를 걸러주고 흡입된 공기를 따뜻하게 데워서 폐에 전달해 줍니다. 심지어 산소 흡수율도 코호흡이 입호흡보다 훨씬 높습니다. 저도 76세 때 처음 코호흡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당시 수면 중 숨이 막혀 병원에 입원까지 했고 그 후 수면 검사에서 입호흡 습관이 원인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 매일 아침과 자기 전 코호흡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2주 만에 수면이 깊어졌고 한 달 뒤엔 낮에도 숨이 훨씬 편해졌습니다. 진료 중에도 숨가쁨이 줄어들고 말끝마다 기침하는 일도 거의 사라졌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바로 실천하실 수 있습니다. 첫째, 코로 천천히 들이쉬고 길게 내쉬는 연습을 하세요. 앉은 상태에서 등을 곧게 펴고 코로 4초간 숨을 들이쉬고 입을 닫은 채 6초간 내쉬는 연습을 5분만 해보세요. 매일 아침과 자기 전 혹은 대중교통 안에서도 좋습니다. 둘째, 수면 중 입호흡을 방지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입을 벌리고 자면 폐가 말라버립니다. 입을 다물고 자는 훈련을 위해 테이핑도 도움이 됩니다. 의료용 테이프를 입술에 가볍게 붙여주는 것만으로 습관적으로 입을 벌리는 행동을 줄일 수 있습니다. 셋째, 물을 자주 마셔서 호흡기 점막을 촉촉하게 유지하세요. 마른 폐는 약한 폐입니다. 찬바람에 약하고 자극에 쉽게 상처받습니다. 따뜻한 물을 자주 마시고 실내 습도를 50% 이상 유지해 주세요. 저는 항상 진료실과 침실에 가습기를 두고 생활합니다. 폐는 습기를 먹고 사는 장기이기 때문입니다. 코로 숨 쉬는 단순한 변화 하나로 심장 박동이 안정되고 기침이 줄고 잠이 깊어지는 것을 직접 경험해 보세요. 폐는 결코 재생이 빠른 장기가 아닙니다.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천천히 나빠지기 때문에 지금 당장 작고 단순한 변화부터 시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폐를 청소하는 법, 약도 아니고 운동도 아닙니다. 이 나이에 무슨 폐 청소야, 그냥 숨 안 찬 게 다행이지.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했던 74세 이정훈 어르신도 처음 오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뭐 폐도 다 늙었죠. 숨 차면 그냥 그러려니 해요. 하지만 그분은 3개월 뒤 주 2회 골프를 칠 만큼 숨쉬기가 가벼워졌고 이제 숨 쉬는 게 살아있는 느낌이에요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아주 간단했습니다. 그분은 매일 폐 속 청소를 하셨거든요. 어떻게 했을까요? 바로 폐의 배출 기능을 도와주는 간단한 흡출 운동과 진동요법입니다.
첫째, 깊고 강하게 숨 내쉬기. 대부분의 사람들은 들이쉬는 것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폐 건강에서 더 중요한 건 얼마나 잘 내쉴 수 있는가입니다. 내쉬는 호흡을 통해 노폐물, 이산화탄소, 가래 찌꺼기들이 폐에서 빠져나가기 때문입니다. 제가 권장하는 방법은 478 호흡법 변형입니다. 코로 4초간 들이쉬고 2초간 숨을 참은 후 입술을 오므리고 8초간 강하게 후마이너스 하고 내쉽니다. 이렇게 하루 3회 5분만 해도 폐의 내부 압력을 조절하고 깊은 부위에 노폐물이 배출됩니다. 둘째, 진동이 있는 호흡 운동 도구 사용. 여러분, 병원에서 흔히 사용하는 호흡 보조기 같은 도구 기억나시죠? 그 원리를 집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페퍼민트 빨대 호흡법입니다. 간단한 빨대를 입에 물고 물을 담은 컵에 빨대를 넣고 숨을 내쉴 때 보글보글 소리를 내며 부는 방식입니다. 이때 폐 깊은 곳까지 진동이 전해져 묵은 가래, 점액, 미세먼지가 탈락되도록 도와줍니다. 진료실에서 이 방법을 알려드렸더니 78세 김재순 어르신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박사님, 이거 하나로 아침 기침이 없어졌어요. 10년 만에요. 셋째, 허리 숙이며 기침 유도 스트레칭. 가래나 묵은 점액이 폐에 붙어 있으면 아무리 숨을 쉬어도 시원하지 않습니다. 특히 누워만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 폐 아래쪽에 노폐물이 고이게 되죠. 이때는 하루 한 번 허리 숙여 기침 유도 스트레칭을 해 주셔야 합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의자에 앉아 천천히 허리를 앞으로 숙이세요. 양손은 무릎을 짚고 5초간 자세를 유지합니다. 그 상태에서 헛기침을 3회 해줍니다. 이 간단한 동작이 폐 아래쪽까지 자극해 자연스럽게 노폐물이 올라오고 기침 반사도 좋아집니다. 이 세 가지 방법은 약도 아니고 기구도 필요 없습니다. 단지 하루 10분만 투자하면 폐 속이 훨씬 가벼워지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 마시고 세수하고 양치하는 것처럼 폐도 매일 씻어줘야 하는 장기입니다. 숨쉬기가 가벼워지면 삶이 가벼워집니다. 숨이 편해지면 마음이 편해지고 몸의 활력도 되살아납니다. 조금만 노력하시면 지금보다 훨씬 더 편안한 숨, 그리고 더 맑은 폐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많은 분들이 운동을 한다고 하면 팔 근육, 다리 근육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근육은 호흡근입니다. 즉, 폐를 움직이는 횡격막과 늑강근, 그리고 폐 자체의 탄력성입니다. 여러분, 폐는 나이 들어도 단련됩니다. 마치 헬스장에서 근육이 커지듯이요. 75세 남궁진 어르신이 이야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그분은 몇 년 전만 해도 걸을 때마다 숨이 턱턱 막혀 시장 다녀오는 것도 버거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하루 1시간씩 걷고 손주와 배드민턴까지 칩니다. 그 비결은 단 하나, 폐를 단련시키는 매일 10분 습관이었습니다. 첫째, 풍선 불기 운동. 이 운동은 폐활량을 늘리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어린 시절 생일 파티에서 풍선을 불어본 적 있으시죠? 바로 그 원리입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풍선을 입에 대고 한 번에 최대한 길게 숨을 내쉬며 붑니다. 풍선이 커지지 않더라도 끝까지 내쉬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 5회 반복. 이 운동은 폐에 압력을 가하고 호흡 근육을 단련시킵니다. 또한 자연스럽게 가슴이 넓어지고 숨 쉴 때 필요한 근육이 길러집니다. 남궁진 어르신은 이 운동을 폐에 바람 넣는 헬스라고 표현하셨습니다. 둘째, 계단 호흡법.
헬스장에 가지 않아도 폐를 단련시킬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바로 계단 오르기 호흡법입니다. 하지만 그냥 오르면 무릎만 아프고 숨만 찹니다. 제대로 호흡하며 오르는 게 중요하죠.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단을 오르기 전 코로 숨을 깊게 들이마십니다. 계단 3개에서 5개를 오를 때까지 숨을 참습니다. 그 후 입으로 후하고 천천히 내쉽니다. 총 3회 반복. 이 훈련은 산소를 머금은 폐를 최대한 활용하게 해줍니다. 숨을 들이마신 뒤 버티는 힘은 횡격막과 폐의 탄성력을 향상시킵니다. 주의할 점은 절대로 무리하지 않고 본인의 속도에 맞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셋째, 악기 불기 또는 휘파람 훈련. 이 방법은 숨을 길게 내쉬는 훈련에 매우 좋습니다. 무엇보다 재미있고 일상에 쉽게 녹아듭니다. 리코더, 하모니카, 휘파람 등을 이용해 한 음을 최대한 길게 유지해 보는 것입니다. 이 훈련은 폐의 탄력성을 높이고 목과 가슴 근육도 단련시켜 줍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휘파람 훈련을 통해 목소리가 커지고 노래 부르기가 쉬워졌다고 말씀하십니다. 넷째, 호흡 리듬 만들기. 산책할 때 발걸음과 호흡을 일치시키는 훈련도 폐를 단련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3걸음에 1번 들이쉬고 4걸음에 1번 내쉬는 리듬을 반복합니다. 이 리듬은 산소 사용량을 효율적으로 조절하고 몸 전체에 에너지를 고르게 분배해 줍니다. 이 습관만 잘 들이면 산책의 피로감도 줄고 숨도 훨씬 편해집니다. 여러분, 폐는 방치하면 쇠약해지지만 매일 조금만 쓰면 다시 강해질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숨쉬기가 버겁고 계단 몇 개에도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 10분씩 숨쉬기를 운동처럼 훈련하면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당신의 폐는 다시 젊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좋은 운동법이나 건강식에는 큰 관심을 갖지만 정작 지금 이 순간도 우리 폐를 망가뜨리고 있는 일상 습관들에 대해선 무관심합니다. 나는 담배 안 피워요. 공기청정기 항상 틀어놔요. 그렇다면 정말 폐는 안전할까요? 제가 폐 건강 상담 환자분들에게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폐는 입이 없습니다. 아파도 말을 못해요. 하지만 망가진 후에는 되돌리기 정말 어렵죠. 그래서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무엇보다 예방이 핵심입니다. 첫째, 아침 창문을 열지 않는 습관. 많은 분들이 미세먼지 걱정에 아침에 창문을 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이 습관이 폐 건강을 악화시킵니다. 왜일까요? 밤사이 집안 공기는 우리의 숨, 이산화탄소, 각종 유해가스, 포름알데히드로 가득 찹니다. 특히 겨울철 난방, 여름철 에어컨을 장시간 사용하면 환기 없이 폐는 독소에 갇히는 셈이죠. 제 환자 중 한 분인 74세 김희자 어르신은 아침에만 기침이 심해 병원을 찾으셨습니다. 검사 결과 폐 기능은 정상이었지만 집안 공기질이 심각했죠. 아침 10분 환기를 시작한 이후 기침은 말끔히 사라졌습니다. 폐는 신선한 산소를 갈망합니다. 매일 아침 창문 열기, 폐에게 숨통을 트이게 하는 첫 걸음입니다. 둘째, 화장실 방향제와 향초. 의외라고 생각하시나요? 화장실 방향제, 향초, 섬유유연제, 디퓨저. 이들에는 VOC라고 불리는 휘발성 유기화 합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코로 들어오고 폐까지 침투합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창문을 안 열고 이 냄새들이 폐 안에서 맴돌게 되죠. 75세 남상구 어르신은 화장실 방향제를 매일 뿌린 뒤
만성 기침과 호흡 곤란이 시작됐습니다. 당장 방향제를 없애고 창문을 열자 일주일 만에 증상이 완화됐습니다. 정말 필요한가요? 좋은 냄새보다 맑은 숨이 훨씬 귀합니다. 당장 확인해 보세요. 지금 내 방엔 보이지 않는 독이 떠다니고 있을지 모릅니다. 셋째, 불완전 연소향, 모닥불, 고기 굽기. 가정에서 고기 구울 때, 캠핑장에서 장작불 피울 때, 절에 가서 향을 피울 때, 괜찮겠지 하고 지나치는 순간 폐는 검은 연기를 빨아들입니다. 이런 불완전 연소는 초미세먼지, 일산화탄소, 벤젠 등 가장 해로운 입자를 생성합니다. 이것은 담배보다 위험한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진료한 88세 이명자 어르신은 매일 아침 향을 피우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만성기관지염이 지속돼 검사해 보니 폐포 손상이 있었죠. 그 뒤 향을 중단하고 공기청정기를 사용한 결과 기침이 현저히 줄었습니다. 넷째, 오래된 침구와 카펫. 혹시 몇 년째 같은 이불, 베개를 쓰고 계신가요? 이런 오래된 침구류, 카펫, 커튼 속에는 진드기, 곰팡이, 미세먼지가 가득합니다. 특히 이불 안 섬유는 매일 밤 폐로 들어오는 먼지 택배입니다. 이런 오염물질들은 알레르기 반응을 유발하고 숨 쉴 때 미세하게 폐포에 자극을 줍니다. 81세 정남이 어르신은 기침이 밤마다 심해졌습니다. 그 원인은 10년 넘은 베개와 이불, 새로운 베개로 바꾸고 이불을 세탁했더니 그 주부터 숨쉬기가 훨씬 편해졌다고 합니다. 폐 건강은 생각보다 작은 것에서 시작됩니다. 다섯째, 입으로 숨쉬는 습관. 마지막으로 가장 많이 간과하는 습관. 바로 입으로 숨쉬기입니다. 입으로 숨을 쉬면 코에서 걸러져야 할 먼지, 바이러스, 찬 공기가 고스란히 폐로 들어갑니다. 게다가 폐 안의 수분이 증발되기 때문에 폐가 더 빨리 건조해지고 염증 반응이 일어납니다. 호흡은 무조건 코로 해야 합니다. 코는 자연의 공기청정기니까요. 입으로 숨쉬는 습관은 특히 나이 들수록 폐에 치명적인 영향을 줍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5가지 습관 다 기억하셨나요? 아침에 창문 열지 않기, 방향제와 향초 사용, 불완전 연소의 노출, 오래된 침구, 입으로 숨쉬기.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오늘부터 반드시 개선해 보세요. 건강한 폐는 단순히 숨 쉬는 기관이 아닙니다. 우리 삶의 속도를 조절하는 생명의 엔진입니다.